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끌어오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이 여기 없다는 진동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사랑이든 풍요든 평화든 삶의 목적이든 그것을 잡아당기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 노력 속에 숨겨진 미묘한 전제는 나는 아직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와 원하는 현실 사이에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진동의 틈을 만든다. 양자장의 세계에서 그 틈은 전부다. 우주는 원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존재함에 반응한다. 양자장은 우리가 욕망을 펼쳐놓고 고를 수 있는 카탈로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수학적 정밀함으로 반사하는 거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워할 때마다 우리는 없음의 신호를 송신한다. 우리가 쫓을 때마다 우리는 결핍의 파장을 바란다. 양자장은 판단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것을 반영한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막힌다. 입으로는 긍정을 선언하면서도 진동은 두려움과 의심, 조급함으로 울린다. 아침엔 명상을 하지만 낮에는 불안에 빠진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믿음 대신 결핍을 떨고 있다. 결과는 반복이다. 같은 상황, 같은 막힘, 같은 미완성의 현실. 그러나 깨달음은 여기 있다. 이미 내가 인 것을 끌어당길 필요는 없다. 멀리 있는 것을 자석처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파수 속으로 무너져 들어가는 것이다.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은 환상이 아니라 양자 영역 속에서 이미 주파수로 존재한다. 모든 가능성은 동시적으로 마치 라디오 채널처럼 공존한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파장에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 끌어당김에서 정렬로의 전환이다. 당김에서 체현으로, 바람에서 존재로의 전환이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무한 가능성의 장이라 부른다.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이 그 가능성 중 하나와 일치할 때 현실은 힘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에 사는 나로 변모했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밖에 있지 않다. 글로쓰기나 의식적인 의리에 징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내적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과 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게 만드는 것. 미래에 가질 것이라 믿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이미 그 삶을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는 망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정밀함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끌어오기가 아니라 기억하기다. 이미 그것을 가진 나를 다시 정렬하는 것이다. 그 나는 미래에 있지 않다. 주파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평행한 가능성 속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겪는 지연이 신성한 타이밍 때문이 아니라 진동의 불일치 때문이라면? 만약 양자장이 이미 그것을 보내고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그 신호를 거부하고 있다면 시작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에서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착각을 깨닫는 순간 추격은 멈추고 소음은 잦아들며 깊은 알미 스며든다. 당신은 결코 꿈꾸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 이 여정은 끌어오기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로 붕괴되는 과정이다. 미래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현하는 것이다. 양자장은 이미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 고전적 사고에서는 원인 뒤에 결과가 온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무한한 결과, 스펙트럼이 동시에 진동하며 존재한다. 그중 하나를 현실로 붕괴시키는 열쇠는 단 하나, 당신의 정렬이다. 양자 수준에서 모든 것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파동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다. 하지만 의식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의 결과로 붕괴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물리학, 특히 이중 슬릿 실험이 반복적으로 증명했다. 관찰은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창조 행위다. 바라보는 순간 현실은 달라진다. 그러니 양자적 실현은 우주에 무엇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과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당신의 소망은 주파수다. 사랑도, 풍요도, 평화도 모두 특정한 파장 위에 있다. 그러나 두려움, 결핍, 의심, 생존의 파장에 맞춰 있다면 그 주파수를 들을 수 없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명은은 양자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열쇠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말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다. 모든 생각, 감정, 믿음은 주파수를 가진다. 내적 상태가 원하는 결과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질 때 양자장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한다. 당신의 정체성이 곧 신호가 되고 에너지가 곧 명령이 된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이미 성취된 소망의 감정을 가정하라는 원리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현하는 것이다. 미래의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 그것은 신호이자 선언이며 현실 붕괴의 시작이다. 새로운 현실을 붕괴시키는 것은 강한 사고가 아니라 그것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결과를 쫓다가 오히려 지연시키는 이유는 아직 없다는 진동을 송신하기 때문이다. 그 주파수로는 결핍과 기다림만이 반복된다. 그러나 진정한 현재로 들어가면 요청은 허락으로, 바람은 수용으로 변한다. 현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 범위 안에 있다.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이다. 돈이 오기 전에 부유함을 느끼고, 관계가 오기 전에 사랑을 느끼고, 외부의 증거 없이도 완전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정렬이다. 양자장은 인내를 시험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의 진동에 응답한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원하는 삶의 타임라인과 맞아떨어질 때 현실은 그것을 보상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칙처럼 반영한다. 그러니 명심하라. 원하는 것을 끌어오려는 에너지에서 실현은 오지 않는다. 이미 그것임을 아는 진동에서만 실현이 온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 이유가 때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이라면 어떨까? 현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것을 오래 붙잡아둘 수 없다. 잠시 나타나더라도 결국 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진동이 바로 그 정체성이다. 에너지를 라디오 신호라고 생각해보라. AK를 듣고 싶으면서 87.5FM에 맞춰져 있다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다. 두려움, 의심, 통제, 조급함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의 음악은 잡히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아, 이고는 교묘하게 개입한다. 자아는 현재의 나와 원하는 나 사이의 틈에서 살아남는다. 행복은 나중에 라는 긴장을 먹고 자란다.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환상을 부추기며 더 많은 노력과 더 치열한 추격을 요구한다. 하지만 양자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일치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일치는 더 열심히 하는 순간이 아니라 더 깊게 신뢰하고 더 온전히 현재에 존재할 때 찾아온다. 브루스 립턴의 유전학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의 세포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믿음과 감정,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 신념이 바뀌면 신체 반응과 행동, 습관, 선택까지 재편된다. 그러니 묻자. 당신은 사랑을 끌어들이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보호의 진동 속에 있지 않은가? 풍요를 원하면서도 결핍의 파장 속에 있지 않은가? 꿈꾸는 삶을 시각화하면서도 두려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잘못된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붕괴된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지가 아니라 더 온전한 진동적 정합성이다. 그것을 보기 전에 느끼고 증거 없이도 체현하며 믿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체성 작업이 신성한 이유가 있다. 원하는 현실 속에 나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걷고 숨쉬고 말할까? 무엇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주파수 질문이다. 그 버전의 나를 지금 조금이라도 체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타임라인이 서서히 합쳐진다. 바람에서 소유로, 시도에서 조율로 변화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달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길 위에 있고 감정의 정렬 하나하나가 한 걸음이 된다. 당신이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 생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순간, 오래된 믿음을 녹이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간극을 붕괴시킨다. 그리고 그 붕괴를 우주는 준비 완료라는 신호로 읽는다. 이 진리를 기억하라. 당신은 되지 않으려는 것을 얻지 못한다. 억지로 자신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과 낡은 이야기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기억하라는 뜻이다. 결핍에서 끌어오려는 시도를 멈추고 존재에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쫓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양자 세계에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현실의 붕괴는 폭죽처럼 시끄럽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고 섬세하며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주파수가 재정렬되고 타임라인이 기울고 감정의 서명이 원하는 현실에 더 가까워질 때 우주는 거울처럼 그것을 반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3차원적 사고에 익숙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그래서 변화가 감각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회의가 스며든다. 다시 옛 주파수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찾아온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섬세하고 가장 신성한 시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순간. 3차원의 세계는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양자장은 아니다. 에너지적 일치는 즉시 반응을 부른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과 논리는 그 변화를 따라잡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영적 덕목이 아니라 진동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정렬을 유지하는 순간 우리는 양자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이제 나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신호를 깊게 하고 주파수를 증폭시키며 현실의 붕괴를 가속한다.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이 풍요를 선택했다고 하자. 명상을 통해 평온을 느끼고 결핍의 파장에서 벗어났다. 바로 그 순간이 붕괴다. 그러나 통장 잔고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면 옛 두려움이 속삭인다. 정말 변한 게 맞을까?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땅 위로 싹이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어둠 속에서 에너지를 재구성하고 자기장을 새롭게 짜고 있다. 당신이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세상은 서서히 반응한다. 사람이 찾아오고 아이디어가 번쩍이며 우연처럼 보이는 연결이 이어진다. 당신은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다. 단지 맞춘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바로 여기서 양자적 일치가 중요해진다.
마음과 뇌가 조화를 이루어 같은 주파수로 울릴 때 생각은 감정을 지지하고 감정은 정체성을 유지시킨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조화 상태에서는 우리의 전자기장이 더 강력하고 질서정연하며 명확해진다. 당신은 더 정밀한 송신자가 되고 양자장은 가장 맑은 신호에 반응한다. 마음이 이미 가졌다고 말하고 심장이 동의하는 순간 현실은 붕괴된다. 그래서 항복은 무력함이 아니라 힘이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정한 방식이나 시점에 나타나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미 확신의 진동에 도달한 순간 그것은 붕괴되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말한 수용 모드는 간절히 매달리는 모드가 아니다. 증명하려 애쓰는 모드도 아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모드, 열려있는 모드, 아는 모드다. 그리고 그 알 속에서 우리는 받는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와 일치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현실이 바뀌는 순간을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느낄 수 있다. 이유 없는 평온, 설명할 수 없는 명료함, 근거 없는 부드러운 기쁨이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신호다. 그것이 붕괴의 메아리이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이미 그 삶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변화를 느낄 때 거기 머물러라.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세상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진동을 유지하라. 세상은 따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실현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깨닫게 된다. 우주는 우리를 시험하거나 벌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양자장은 감정적이지 않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그 가치나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 업보, 목표를 묻지 않는다. 오직 하나, 당신의 주파수만 읽는다. 그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반사한다. 이 때문에 삶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바라지만 진동은 결핍에 맞춰져 있을 수 있다. 입으로는 사랑을 선언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공명할 수 있다. 자유를 꿈꾸지만 감정적으로는 통제와 비교에 묶여 있을 수 있다. 양자장은 이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되고 있는 것을 반영할 뿐이다. 이것이 인식의 큰 전환점이다. 실현은 우주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나와 에너지적으로 일치하는 과정이다. 그 버전의 나는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모순된 주파수로는 그 경험에 접속할 수 없다. 혼돈의 파장으로는 평화의 주파수를 받을 수 없고 자기 의심의 진동으로는 가치의 경험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진동의 불일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멈추고 내면 상태를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내 생각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가끔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감정의 기준선을 느껴야 한다. 그 기준선이야말로 세상에 송출되는 신호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유지하는 주파수가 현실을 결정한다.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신호의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바뀐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어떤 진동을 보내고 있기에 이런 일이 오는가? 라고 묻게 된다. 이는 죄책감이 아니라 인식과 힘의 전환이다. 양자장은 거울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꾸려 애쓰면서 정작 그 거울에 비치는 얼굴은 바꾸지 않는다. 더 많은 돈을 실현하려 하면서 여전히 결핍의 이야기를 붙잡는다.
사랑을 찾으려 하면서 스스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낀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면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니 장은 계속해서 같은 신호를 반사한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매일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주파수는 무엇인가?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하다. 원하는 나의 주파수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다. 그 주파수가 익숙해지고 결국 현실이 된다. 장이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전적인 힘을 되찾는다. 그것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에너지에 문지기는 없다. 오직 에너지에 합의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합의를 다시 쓸 수 있다. 매 순간, 매 숨, 매 믿음, 매 깨어있는 순간이 장에 보내는 투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나다. 그리고 우주는 그대로 반응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반응을 멈추고 발산하기 시작하라. 국어를 멈추고 송신하기 시작하라. 설명을 멈추고 체현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장은 이미 듣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그 순간조차 진동의 닻이 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볼지 선택한다 라는 문장을 적는 것은 우주에 보내는 신호다. 이제 나는 반응의 렌즈가 아니라 창조의 렌즈로 삶을 바라본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미묘하지만 강력하고 오래된 주파수가 있다. 우주는 우리의 말, 의식적인 의뢰, 비전 보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아래에서 흐르는 일관된 진동을 듣는다. 바로 이 에너지가 타임라인을 만들고 양자장이 반응하는 코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드를 놓친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설득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맞추면 된다. 시련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합성의 문제다. 정서적 정합성, 에너지적 완전성, 그리고 생각, 감정, 존재가 하나로 맞물리는 상태. 양자장은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반응하는 거울이다. 노력과 열심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일관된 진동을 반사한다. 그래서 절박함은 원하는 것을 밀어내고 억지로 만든 긍정은 힘을 일컫는다. 말과 감정이 어긋나면 타임라인은 혼란을 겪는다. 장은 중립적이다. 왜 원하는지 묻지 않는다.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 오직 신호를 증폭시킨다. 그리고 그 신호가 맑고 선명하고 일관될수록 현실은 더 빨리 휘어진다. 정합성은 흩어진 소원을 중력의 명령으로 바꾼다. 그렇다면 정합성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략보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미래의 내게서 감사받을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이미 그 주파수 위에 올라타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전환점이다. 더 이상 결과를 조급하게 관리하지 않고 내면의 조율을 키운다. 신뢰가 나의 튜닝 포크가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완전히 정렬되는 순간 나를 위한 것들이 자석처럼 끌려온다.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나를 통해 흘러온다. 양자장은 압박이 아니라 존재에 반응한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진정한 정합성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강력한 전작이 서명을 내보낸다. 그것은 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신호다. 이 신호는 생각보다 강하고 계획보다 강하다. 그것은 저항이 벗겨진, 진실에 맞춰진 나다. 완벽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깨끗한 신호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체현이다. 실현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다. 최고의 진리는 이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우리의 정합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이 클릭될 때, 진동이 진실, 평화, 완전성 속에 안정될 때, 붕괴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변화는 노력 없이 흐른다. 정합성 속에서 타임라인이 이동한다. 장이 반응한다. 실현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장은 지금도 듣고 있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무엇을 방송하고 있는가? 그러니 반응하는 대신 발산하라. 구걸하는 대신 송출하라. 설명하는 대신 체현하라. 당신이 어떤 진동을 송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신호를 흐리게 만든다. 아직 없다는 감정과 갖고 싶다는 의도가 섞이면 장은 그 혼합된 신호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원하는 것과 닮았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은 현실로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주파수는 언제나 진실하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꾸며내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습관적인 생각과 무심코 느끼는 감정 속에서 결정된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의 기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품는 믿음이 바로 우주로 나가는 신호다. 그래서 이 작업은 꾸밈이 아니라 정화다. 내면의 혼란을 치워 원하는 현실의 파장이 흐를 수 있는 깨끗한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청결이다. 마음이 말하는 것과 심장이 느끼는 것이 다르면 장은 어떤 신호에 응답해야 할지 모른다. 그 결과는 지연, 혼돈, 그리고 반복된 시도 속의 좌절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과를 얻기 위해 외부를 조작하려 애써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이미 바뀐 상태를 유지할 때 외부는 스스로 정렬된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우리의 명령어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거울은 언제나 정직하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신호로 송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긍정어는 통하지 않는다. 억눌린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주파수에 스며들고 장은 그것을 증폭시킨다. 진정한 전화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흐르게 하고 그 너머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관리가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화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주파수로 돌아오는 훈련. 이것이 반복될수록 주파수는 안정되고 장과의 연결은 선명해진다. 우주가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진동의 일관성이다. 한 번의 명상이나 하루의 집중이 아니라 매 순간의 기준선이 중요하다. 그 기준선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좌표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 기준선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현실은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 우연히 듣게 되는 한 문장, 오래 잊고 있던 사람의 연락,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회. 이것들은 모두 장이 보내는 피드백이다. 그 순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장이 나의 새로운 신호를 듣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실현의 첫 증거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주파수는 이미 붕괴를 시작했고 현실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시간은 3차원의 개념일 뿐
장 안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한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내가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실현의 비밀은 강렬함이 아니라 투명함이다. 깨끗하고 선명하고 변함없는 주파수가 결국 현실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읽는 단 하나의 언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놀랍도록 단순하다. 그것이 이미 나의 일부임을 아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과 믿음, 그리고 사회가 심어준 조건화는 이 단순함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한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칙 속에서 자라왔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다. 이 사고방식은 우리를 끝없는 추격의 루프에 가둔다.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출발점이 항상 아직 없다이기 때문에 도착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양자장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주파수만 읽는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곧 우리가 경험할 현실의 청사진이다. 우리가 풍요를 바라면서도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장은 결핍을 반사한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면 장은 그 두려움을 확대한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무엇을 얻을까? 에서 지금 나는 무엇이 될까?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실현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의 주파수가 바뀌면 그것과 일치하는 현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짜로 흉내내는 것과 진정으로 체현하는 것의 차이다. 단순히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의 감정을 지금 진짜로 느끼는 것이다. 사랑받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진동으로 변하고 그 진동이 장을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저항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심, 아직 증거가 없잖아 라는 불안. 이 저항이야말로 주파수를 흐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저항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선택한 진동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것이 진동적 자기 복귀다. 반복이 중요하다. 한 번의 정렬로 삶 전체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가 선택한 주파수로 돌아오다 보면 그것은 결국 나의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그 순간 장은 더 이상 과거의 신호를 듣지 않는다. 오직 새로운 신호만 반사한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강력해질수록 외부 현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편된다. 기회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상황이 이동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퍼즐 조각을 재배치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이 맞춰진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실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 열림이 곧 정렬이고 정렬이 곧 붕괴다. 그러니 더 이상 쫓지 말라.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맞추라. 당신의 주파수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송출한 주파수의 정직한 반영이다. 이것은 벌도 보상도 아니다. 우주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반사할 뿐이다. 그렇기에 실현의 핵심은 외부를 조작하는 데 있지 않고 내부를 재조율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행동,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지식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덜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덜 애쓰고, 덜 쫓고, 덜 의심하는 것. 그 대신 더 깊이 존재하고, 더 온전히 느끼고, 더 자주 정렬하는 것. 이 간단한 원리를 꾸준히 적용할 수 있다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양자장은 시끄러운 명령어가 아니라 조용한 일관성에 반응한다. 하루에 몇 분의 명상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진동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무심코 유지하는 그 기본 주파수가 곧 현실의 토대가 된다. 이 주파수를 바꾸는 첫걸음은 관찰이다. 지금 내 생각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감정은 무엇을 송출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의식이 주파수를 인식하는 그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선택은 곧 권한이다. 우리는 언제든 과거의 진동을 반복할 수도, 새로운 진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치 오래 입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새로운 주파수는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 나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유지다. 급격한 변화보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주파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고 안정된 주파수는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에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연결되며 당신이 바라던 방향으로 상황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장이 당신의 새로운 신호에 응답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조급함은 다시 결핍의 신호를 보내고 장은 그 신호를 똑같이 반사한다. 반면 차분한 신뢰는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더욱 강하게 고정시킨다. 결국 시련은 기다림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정렬의 게임이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가 맞는 순간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미래는 현재로 붕괴되고 가능성은 현실로 굳어진다. 그러니 질문하라.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의식적으로 바꾸라. 그것이 실현의 전부다. 우리가 매 순간 송출하는 진동은 단순한 에너지의 파동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다. 우주는 그 명령을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그저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기에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내보내는 명령어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에 빠진다. 그들은 입으로는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반대의 진동을 보내고 있다. 나는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파장을 바란다. 사랑을 찾고 싶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상처받을까봐 두렵다는 신호를 송신한다. 우주는 말이 아니라 진동을 듣는다. 그리고 그 진동이 불일치하면 결과도 불일치하게 나타난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정합성이다. 정합성은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의심과 갈등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일직선으로 흐른다. 주파수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주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정합성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기억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두려움과 결핍,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더 쉬운 가면을 벗기면 이미 그 주파수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작은 선택들이 쌓이는 것이 더 강력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를 느끼는 것,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것, 스스로를 믿는 말 한마디를 속삭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새로운 주파수의 기반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외부 현실이 변해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양자장의 법칙은 그 반대다. 믿음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믿음을 반영한다. 증거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 결핍의 주파수를 활성화한다. 그러니 현실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적 확신이다. 내적 확신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상태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것을 알기에 매일 물을 주는 것처럼 외부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허락한다.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내 손에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내가 매 순간 송출하는 진동 속에 숨어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명확해질 때 실현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허락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은 곧 현실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익숙한 반응이 곧 허락의 패턴이 된다. 그리고 그 패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현실조차 계속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기계처럼 작동한다. 이 패턴을 바꾸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나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외부를 탓하는 대신 내 안을 관찰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허락하고 있었는지, 어떤 주파수를 무심코 송출하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패턴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오히려 저항이 생긴다. 저항은 또 다른 낮은 진동을 만들고 장은 그 진동마저 충실히 반영한다. 대신 부드럽게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방향을 바꾸면 된다. 이 전환은 때때로 아주 미묘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각적인 방어 대신 호흡을 고르고 나는 사랑과 평화를 선택한다고 속으로 선언하는 것. 돈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감정을 찾아내어 거기에 머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허락의 패턴은 서서히 바뀐다. 패턴이 바뀌면 장의 반응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닫혀 있던 기회가 문을 열고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마치 나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흐름에 주파수를 맞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하지만 통제는 다시 두려움과 결핍의 진동을 불러온다. 장은 즉시 그것을 반영하고 흐름은 둔화된다. 그러니 변화가 시작될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음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그 흐름 안에 있다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과정을 급하게 앞당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 과정과 하나로 느낀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이 달라진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온다. 가능성이 현실로 녹아들고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실현된다. 결국 허락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가능하다. 우리는 언제든 과거의 패턴을 재생할 수도,
새로운 주파수를 방송할 수도 있다. 그 결정권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라. 나는 지금 어떤 현실을 허락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깨운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주파수의 출발점이다. 허락의 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된다.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전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쫓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미 나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더 이상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완전함 속에서 선택을 내린다. 이 변화는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내부의 변화가 외부 현실을 새롭게 조각한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다 된 것 같다는 순간에 다시 옛 주파수로 돌아가 버린다. 작은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을 꺼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주파수를 더욱 단단히 고정해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장은 이미 당신의 새로운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를 찾는 눈이 아니라 증거를 만드는 마음이다. 외부에서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아는 것이다. 이 알미 유지될 때 장은 더욱 강하게, 빠르게 현실을 재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다. 시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특정한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파수를 유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멈추면 주파수는 다시 과거의 기준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결과지향적으로 살지 않는다. 대신 진동지향적으로 산다. 오늘 내가 어떤 파장을 유지하는지가 내일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 된다. 양자장은 언제나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즉각적이지만 3차원적 현실에서 그것이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시간차를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영적 근력이다. 근육이 반복적인 훈련으로 강해지듯 주파수도 반복적인 선택으로 강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돈, 관계, 건강, 어떤 주제든 과거에는 불안을 느끼던 것들이 이제는 평온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완성된 행복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의 시련은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이 흐르듯 들어온다.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당신은 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주파수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이 보내는 주파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장에 저장되고 반드시 반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시작되더라도 그 진동은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라. 나는 이미 그것이다.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